저는 늘 뭔가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했지만 단단하게 닫힌 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묻는 걸 극도로 피했고 그 주제가 나올 때면 늘 손을 떨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 질문의 모든 퍼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빈소, 낡은 에어컨이 부딪히는 소리, 의미 없이 오르내리는 형광등. 가장 이상했던 건 어머니 쪽 이모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눈빛.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서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얘도 어른이잖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무너져 버릴 거야. 그래도 영영 숨길 수는 없잖아. 저는 멍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나에게 뭔가 숨긴 게 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때 가장 말을 아끼던 작은 이모가 영정 앞에서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는 못하겠어. 서윤이는 너무 불쌍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무엇이? 왜? 나한테 도대체 어떤 진실이 있는데? 장례 셋째 날 밤. 빈소의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이모들 4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세요. 뭘 그렇게 숨기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모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큰 이모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희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너한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니까. 가혹한 이야기. 그 단어가 머리를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라도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작은 이모는 눈을 질끈 감더니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진실이 서서히 입 밖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는 원래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륜. 그 단어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손이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모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외로웠어. 그때 내 아버지를 알게 된 거야. 한순간 마음이 무너졌고 그 사람도 흔들렸어. 그러다 내가 생겼지만 그 사람의 집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작은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을 보냈어. 내 엄마에게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이를 낳든 말든 상관없으니
당장 관계를 끊으라고 협박했어. 저는 그만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격의 절반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큰 이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게 아니야,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보러 몰래 왔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자는 얼굴도 보고 작은 장난감도 놓고 갔었어.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마지막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5살이 되던 해, 그분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허무하게?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숨을 몰아쉬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 그때의 기억. 딸기 우유. 따뜻한 손. 그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겉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었고 잠금새는 오래전 닳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제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웃고 있는 사진. 제가 기억에서 찾던 그 손, 그 표정. 그리고 편지 한 장. 노란 종이에 흐릿하게 번진 글씨. 서윤아, 아빠는 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내가 너에게 못 준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은 사랑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사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오랫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허함,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나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죄가 내 존재의 값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진실을 숨기려 했는지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였다는 걸. 지금도 저는 그날 장례식장 복도를 걸을 때 들리던 낡은 조명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머니에게 말할 차례입니다. 엄마, 진실을 숨기느라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 됐어. 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나도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